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도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던 23년 전 6월 15일의 약속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지금의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이어가야 할 6.15의 정신은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대표이자 6.15 시대 길동무 새날 회장을 역임하셨던 조현환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운 날씨에 이렇게 직접 거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소개와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광주 개인 택시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자 광주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위해 민주당의 정치개혁운동을 하고 있는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조현환입니다. 네. 이렇게 광주 교통방송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오늘은 특히 내일이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맞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하고 6.15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한번 되돌려보죠. 네. 2000년 당시 남북이 함께 체결한 6.15 남북 공동선언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6.15 선언이 발표된 지 지금 23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네. 그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핵심 내용 4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네. 둘째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방제한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네. 세 번째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 즉 이상 가족의 방문과 비전향 장기소 송환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고요. 네. 넷째는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네. 사회, 문화, 경제,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켜 서로의 신뢰를 다져간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6.15 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6.15 남북 공동선언 가진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남북 간의 합의가 1972년 7.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네.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두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를 이루고 선언을 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는 네. 계기적 의미가 있겠고요. 역사적인 그 순간을 온 국민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첫 번째 항에서 네. 나라의 통일 문제를 위해서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민족 자주의 입장과 네. 나라의 통일은 몇몇이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회의, 민족 고성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통일을 나가야 된다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약속한 게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 핵심 내용에서도 첫 번째가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게 1항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자, 1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2항 내용이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동안 남과 북은 분단 이후 각자의 통일 방안이 좋다 하면서 자신의 통일 방안만 주장해 왔는데요. 네.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쭉 진행해 왔으나 네.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네.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는 또 선포함으로써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실현 가능한 통일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네. 후대에도 우리 민족끼리 합의하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합의한 점이 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아마 그 중계되는 거 보고 그 당시에 온 국민들이 진짜
통일이 눈앞에 온 거 아니야? 이런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죠. 저도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남북관계가 이어져 오면서 변화를 해왔는데 어떤 흐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해왔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6.15 선언이 발표되면서 그 당시에는 실제로 통일이 하루아침에 다가올 거라고 서로 그랬죠. 기대감에 북불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남과 북의 이 교류 협력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실제로 실현이 됐었습니다. 네.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가동, 그다음에 남과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군비 감축, 네. 이산가족 상봉 등 그동안 멈춰졌던 남북 교류 협력이 발빠른 속도로 이어졌으나 네.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교류와 협력이 멈출 때도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때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다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4.27 판문점 회담이 이은 네.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남북관계의 변화의 흐름을 쭉 한번 같이 짚어봤고요. 만약에 그 상당히 그 남북관계 진전이 있었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 합의했던 그 내용대로 이행이 됐다면 어떻게 통일이 됐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네. 뭐 제도적으로까지는 합의가 안 됐더라도 네. 교류와 왕래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경제 협력의 교류에 있어서는 크나큰 변화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뭐 사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도 너무 많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정권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남북 관계도 이렇게 화해 무드에서 긴장 관계로 이렇게 변화가 좀 됐었는데요. 네. 이건 민주당 정권뿐만 아니라 실제로 1990년도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8차에 걸친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 학생 시절이었는데요. 뭐 네. 자유왕래, 전면개방, 뭐 통일의 불바람 이런 네. 구호들이 핵심 구호로 좀 등장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2000년도에 이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6.15 공동선언이 합의가 됐었고요. 네. 그때 이은 노무현 정권 때도 네. 14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네. 그리고 그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네. 상당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었는데요. 네.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북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주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네. 남북 관계가 좀 긴장 관계로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긴장 관계가 고조화돼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거다.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주적 관계로 여기다 보니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는 좀 유효는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정부의 태도 문제, 정책의 변화가 좀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내부적으로는 남북 관계, 민족의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어느 것이 더 올바른 통일 정책인가를 연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안법이라는 네.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잡아가두고 고문하게 만든 치안유지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좀 보장되지 않으면서 네. 내부적으로는 통일운동 방안에 대한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통일 인사를 이제 잡아가두는 이러한 악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 제도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철폐가 통일을 이루는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 당국의 대북관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이다. 이렇게 네, 두 그렇습니다. 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만요, 대표님. 자, 지금 무진대로 개수사거리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 상무주공 사거리 못 간 지점에 가장자리 차로 승용차 간 사고가 나 있습니다. 박진용 통신원께서 전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하루 앞두고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대표이자 6.15 시대 새날 회장을 역임하셨던 주현환 공동대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방도 소개를 해드렸죠. 대표님께서는 6.15 시대 길동무 새날 회장을 또 맡으셨었잖아요. 역임하셨는데 새날 어떤 단체고 또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오셨나요? 방금 소개하셨듯이 네. 6.15 시대 길동무 새날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발표됨으로써 각양각층에서 6.15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6.15 시대 길동무 새날 역시도 기존에는 강주 전남 양심수 후원이라는 인권단체에서 6.15 선언을 이행하고 실현하기 위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6.15 시대 길동무 새날을 만들어서 현재도 통일 기념 행사라든가 6.15 시대 기념 행사 그리고 통일의 현장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통일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통일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신이랄지 의미랄지 어떻게 좀 이어가야 할까요? 예, 지금 남북 관계가 정색화되면서요. 네. 다시 6.15로 전환하자라는 많이 지금 하고들 있습니다. 네. 그만큼 6.15 선언, 14 공동선언, 4.17 판문점 선언 이 모두 민주당 정권 시절에 합의된 약속들이거든요. 네. 남북 공동선언 발표 이후 물론 민주당도 기념일을 기억하며 의미를 되살리고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이어가고 개성한 노력들은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더 적극적이고 의미 있게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남북 공동선언의 적자인 민주당이 가장 앞장서서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살리고 네. 정신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구체적 내용으로는요. 이게 선언에 그치지 않고 네. 실제적으로 국회 비준이라든가 국가 민족 기념일로 제정해서 우리 민족이 합의해온 공동선언이 후대에도 길이 기억되고 조국 통일을 이루는데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네. 민주당이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6.15로 전환하자 그 말에 네. 맞게 그 정신이나 의미를 이어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책도 역임해 오셨고 현재도 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개인 택시 운송 사업 조합 또 상무직을 맡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네. 7월 1일부터 지금 또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그래서 지금 기본 요금이 3,300원에서 134m 그다음에 그 시간은 32초당 100원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7월 1일부터는 1,000원이 인상돼서 기본 요금이 4,300원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택시들이 미터기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100원이든 200원이든 1,000원이든 오르게 되면 네.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좀 싫어하시는 게 좀 현실입니다. 예. 그러나 택시 종사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모든 물가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택시 운송 종사자 역시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분담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수단이 택시 요금이기 때문에 1,000원 인상되었다고 하지만은 네.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과 택시 운송 종사자의 반응은 상당히 네.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네요. 예. 요금 인상으로 그래도 택시업계에서는 좀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르지 않는 것보단 오르는 게 낫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지역민들에게도 또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북구의 발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개혁연대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주 정치가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시민의 정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할 망정 그 의식을 제대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계획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서 어떻게 하면 남북이 함께 평화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주현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남부 지역에 최장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물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AI 기술을